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KCTV 이슈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세를 보이면서 전국이 정말 비상입니다. 저희 방송국 같은 경우도 취재나 외부 촬영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건강이랄지 또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문사 역시 마찬가지죠. 네, 신문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신문사 기자들 같은 경우 하루에도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네. 기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력들이 다소 좀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회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말 이 감염병이라는 게 무섭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감염병 대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내 전담 병원이나 또 상시 구축 체계가 아직은 부족한 게 현실이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네. 상황인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민간 의료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게 네. 맞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공공 의료 체계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광주만 예를 들더라도 이제 공공의료원은 아예 없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등 이제 전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담병원도 아예 없습니다. 네. 단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치료에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네. 음압병실이죠. 음압병실도 광주 17개를 포함해서 광주 전남 통틀어서 50여 개 병실에 불과하거든요. 네. 사실 앞으로의 인류는 어떤 전쟁보다는 환경 재앙이나 이런 전염병이 더 위험하다는 네, 말들이 네. 많잖아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이제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대구의 상황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수백 명의 확진자가 며칠 사이에 발생을 하면서 병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있나요? 워낙 대구는 이제 매일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녹화일 기준도 다음 날, 또 다음 날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꺼번에 워낙 많은 환자가 급증해서 모든 병원이 풀가동되고 있고요. 네. 또 입원실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진 판결을 받은 환자 중에서 경증 환자는 이제 집에서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증 환자 위주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경증 환자들도 병원 치료를 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서울시나 경기도 네. 이런 대전 대전이랄지 전라북도 이런 인접 타시도에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또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병실 확보에 나섰다고요? 네, 이게 워낙 갑자기 아주 급증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이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5곳의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고울 전남대병원, 노대동에 있잖아요. 네. 그 병원을 포함해서 광주 시립 제2요양원이 있고요. 전남 지역은 이제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시 의료원 등입니다. 이들 병원에는 이제 기존에 환자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구조를 좀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네. 이제 갖췄고 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참고로 광주 지역에서만 이렇게 최대 약 276석, 한 280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음압병실에서 치료해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격리 전담 병원이긴 하지만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이제 음압병실이라는 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위적으로 병실의 내부 기압을 좀 떨어뜨려서 네. 내부에 있는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특수 병실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는데 이 감염병의 경우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 시설은 전문적으로 맞다고들 합니다. 특히 홍역 같은 경우. 네. 다만 이 비말로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꼭 꼭 그게 필요하냐 하는 네, 그런 네. 전문가들도 견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들 같은 경우 다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이제 특수 병실에서 맡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에는
국가병리 병상이라고 그러죠. 12개를 포함해서 17개 음압병실이 있고요. 네. 전남 지역은 24개 병실이 가동 중이어서 작은 광주 전남에서는 총 50여 곳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19 이 확산 때문에 조금 병원을 가고 싶어도 꺼려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민안심병원이라는 게 운영이 된다고요? 네, 사실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칫 또 병원에 갔다 오히려 더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것도 그렇죠. 현실이 맞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이런 국민안심병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열이 나서 병원을 찾았다. 그럴 경우에 우선 발열 검사부터 하고요. 네.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심이 나면 바로 이제 선별 진료소로 보내거든요. 네. 특징이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하고 없는 환자하고 동선부터 이제 철저하게 분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방문에서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을 호흡기 환자를 이제 분리 치료하는 곳이 이제 국민안심병원인데요. 네. 현재 이제 91곳을 전국에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광주는 이제 광산구에 있죠. 이제 하남 성심병원이 네. 한 곳이 있고요. 네. 전라남도에는 장흥 종합병원과 순천에 있는 한국병원, 또 목포에 있는 목포 기독병원 이 세 곳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대규모 감염병이 확산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도 이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네,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대구같이 한꺼번에 이제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음압병실로 턱없이 부족하고요. 네. 또 감염병 전담병원도 지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용 가능한 인원이 한 270여 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이제 분명한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도 감염병 전담 치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또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나름대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개인 위생 수칙이 있잖아요. 뭐 마스크 쓰기, 외출할 때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이게 가장 전문가들도 가장 권장하는 네.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기침할 때 옷으로 이제 가리는 거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요. 네. 혹시 열이 난다, 또 기침이 난다, 발열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곧장 병원으로 가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집에서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네. 좀 심하다 생각하면 1339나 또 보건소로 연락을 하시면 네. 거기에 나름대로 조치를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 네, 조치를 네. 따르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이것을 최선의 가장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아주 필요합니다. 네. 개인 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신경을 필히 쓰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인지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은 4.15 총선 이야기가 좀 시들해졌습니다. 우리 지역 선거 분위기 어떤가요? 네, 사실 예전 같으면 온통 이제 총선 그렇죠. 열기 이런 분위기로 달가졌을 네. 텐데 지금은 이제 모두 자제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와중에도 각 당에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각 당에서도 이제 경선 등을 통해서 후보들을 선출을 했거나 네. 또 선출을 하고 있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좀 서서히 좀 관심이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코로나 여파가 워낙 강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생당이 창당이 되면서 현재 이제 5당 체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이제 민주평화당이죠. 이 3당이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있었었는데 이 3당이 이제 합당을 했습니다. 민생당으로. 그래서 이제 원내 제3당이 됐는데요.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의원 수가 19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렇게 여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의해서 민생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이 5당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민생당 같은 경우가 이 소속 의원들을 보면 대부분 호남 지역 의원들인데 이제 뭐 우리 지역 이번 선거 민주당과 민생당 이 양당 체제로 좀 이렇게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광주 지역에 현역 의원이 8분이 계시는데 네. 민생당 소속 의원이 5명이거든요. 뭐 천정배, 장병환, 박주선, 김동철, 최경환 의원인데 대부분
뭐 3선 이상 최고 뭐 6선까지 계신 중진 의원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세력이 매우 약하잖아요. 결국 민생당 의원들의 인물론, 네. 또 민주당 후보들의 문재인 정권 지지 호소, 그리고 여기에 좀 정의당 후보들의 선전, 네. 이런 여부가 이런 구도가 호남 지역에서는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4.15 총선이 코로나19 때문에 잘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네, 사실 코로나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정당의 유불을 떠나서 전체 선거운동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네.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큰 좀 불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또 인물이나 정책이 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조사에서 각 당에서는 또 이제 자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대로 또 민의가 전달됐는지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도 네. 좀 의문인 점이 맞습니다. 물론 최대 관심은 이 코로나19가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할 텐데요. 지금 거론하는 것은 또 적절치도 않고 또 예단하기도 일러 보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4.15 총선이 좀 묻히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드는데요. 우리 손으로 뽑는 우리 지역 일꾼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